6첨자로 F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전 층에서 넘어오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 정보 같은 경우에도 현재 타임 스텝에 존재하는 LSTM이 갖고 있는 노드에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겠죠. 여기에도 화살표들이 가중치를 갖고 있다고요. 그 가중치에 대한 행렬이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리고 편향 벡터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요 식을 계산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결과물이 뭐가 나오게 될까요? 하나의 벡터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 벡터의 차원의 수는 무엇과 동일할까요? 음? 요 하나의 벡터가 나오게 되고요. 그 벡터의 차원의 수는 해당 LSTM에서 사용을 하는 히든 스테이트, 임베딩 벡터랑 똑같지 않아요? 히든 스테이트 벡터나 또는 기억셀 벡터랑 차원의 수가 동일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얘가 예를 들어서 임베딩 벡터에 대한 가중치 행렬이랑 곱해지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차원의 결과물이 벡터가 나오는지를 어,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계산을 해봤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심플 RNN을 공부하면서 임베딩 벡터랑 임베딩 벡터에 대한 가중치 행렬이 곱해졌을 때 어떠한 차원의 벡터가 출력이 되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LSTM 층에 은닉 노드가 만약에 100개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입력층을 통해서 임베딩 벡터가 이렇게 어, 입력이 될 거잖아요. 얘가 200차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가중치 행렬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몇 곱하기 몇 행렬이 돼요? 이 가중치 행렬이 여기 나와 있는 지금 W, F, X가 되는 거죠. 얘는 크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곱하기 몇이에요? 얘는 200 곱하기 100이 되어야 하죠. 맞나요? 그리고 요 XT라고 하는 임베딩 벡터는 1 곱하기 100이 됩니다. 200이 되겠죠. 임베딩 벡터가 200차원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얘랑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떠한 벡터가 도출이 되는 거예요? 1 곱하기 100 형태의 벡터가 도출이 돼요. 얘도 마찬가지라고요. 1 곱하기 100 형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1 곱하기 100 형태예요. 그래서 걔네들을 다 더해도 어떠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1 곱하기 100 형태가 된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인자로 들어간 애들이 연산을 수행을 해가지고 결과로 나오는 벡터의 차원은 100차원이 된다. 이 100차원은 무엇과 동일하다? LSTM 층에 존재하는 노드의 수와 동일하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LSTM에서 사용을 하는 기억셀 벡터의 차원의 수와 그리고 히든 스테이트 벡터의 차원의 수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죠? 거기에 시그모이드 펑션을 적용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시그모이드 펑션을 적용하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네, 결과물이 몇하고 몇 사이의 숫자가 된다고요? 0하고 1 사이의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0하고 1 사이의 숫자를 갖는 숫자를 원소로 갖는 특정한 차원의 벡터가 이 연산을 통해서 리턴이 되게 되는 거고요. 설명을 위해서 100차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100차원 벡터이기 때문에 몇 개의 원소를 갖고 있어요? 100개의 원소를 갖고 있고 각각의 원소의 값이 몇하고 몇 사이예요? 0하고 1 사이가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렇게 도출이 된 결과물이랑 무엇이랑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전 층에서 넘어온 기억셀 벡터, 즉 CT-1이랑 연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CT-1 같은 경우에도 몇 차원 벡터라고요? 몇 차원 벡터예요? 100차원 벡터예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 보면은 이 가운데
이러한 연산 기호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 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마다르 곱하기를 의미합니다. 아마다르 곱하기는 별게 아니라 같은 자리에 있는 원소끼리 곱하는 연산을 의미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시그모이드 펑션이 리턴하는 벡터도 100차원이라고 했고요. 이전 타임스텝에서 전달이 되는 기억셀에 대한 이 CT-1 벡터도 100차원이잖아요. 맞아요. 각각의 벡터가 서로 다른 100개의 원소를 갖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아마다르 곱하기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되면 같은 자리에 있는 원소들끼리 곱해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설명을 위해서 이 CT-1이 모두 다 원소의 값이 10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 CT-1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마다르 곱하기를 합니다. 무엇과? 시그모이드 펑션이 리턴하는 벡터랑 걔도 100차원의 벡터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시그모이드 펑션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각각의 원소의 값이 몇하고 몇 사이라고요? 0하고 1 사이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원소가 0.1이고 두 번째가 0.9, 세 번째가 0.7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죠. 곱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원소하고 얘 첫 번째 원소하고 어떠한 원소가 곱해져요? 시그모이드 펑션을 통해서 나오는 벡터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원소 얘랑 곱해지는 거죠. 왜? 우리가 어떠한 연산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다르 곱하기 연산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얼마가 돼요? 0.1이 돼요. 1이 되죠. 소리. 1이 된다고. 이게 뭐예요? 기억이 되는 정보의 양이라고요. 얼마만큼이 삭제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CT-1이라고 하는 이전 타임스텝에서 전달이 되는 기억셀 정보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원소가 첫 번째 원소의 전체 정보의 양 중에서 어느 정도가 삭제가 되고 어느 정도만 남은 거예요? 첫 번째 원소 같은 경우에는 90%가 삭제가 되고 10%만 남은 거라고. 알겠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첫 번째 원소는 정답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요. 즉 정답을 예측하는 데 불필요한 정보를 그만큼 많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두 번째 원소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10이죠. 근데 시그모이드 펑션을 통해서 도출이 된 벡터가 가는 두 번째 원소의 값이 0.9예요. 그러면은 아마다를 곱하기를 하게 되면 얼마가 리턴이 돼요? 9가 리턴이 되겠죠. 그래서 CT-1이라고 하는 벡터, 즉 기억셀 벡터가 갖고 있는 두 번째 원소의 정보 중에서 몇 퍼센트가 기억이 되고 몇 퍼센트가 삭제가 된 거예요? 90%가 기억이 되고 10%가 삭제가 되었다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 원소에 비해서 두 번째 원소가 무엇을 맞히는데 정답을 맞히는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만 삭제가 된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forget gate라고 합니다. forget gate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CT-1이라고 하는 벡터가 갖고 있는 정확하게 말하면 해당 벡터가 갖고 있는 각각의 원소의 정보량 중에서 몇 퍼센트를 다음 단계로 넘길 것인지에 대한 게이트의 역할을 한다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몇 퍼센트를 삭제하고 남은 애들을 보낼 것인지에 대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그모이드 펑션을 사용을 한 거예요. 게이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그모이드 펑션을 통해서 나오는 원소의 값이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많은 정보를 그 다음 단계로 리턴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시그모이드 펑션을 통해서 나오는 원소의 값이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조금만 그 다음 층으로 넘기겠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forget gate가 이전 타임 스텝에서 넘어오는 기억셀 벡터가 갖고 있는 정보들 중에서 일부는 기억을 하고 일부는 삭제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forget gate를 적용을 해가지고 도출이 된 기억셀을 우리가 CT-1
프라임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예, CT-1이 갖고 있는 전체 정보들 중에서 일부를 삭제하고 결과로 나온 게 뭐예요? CT-1 프라임이 되는 거예요. CT-1 프라임을 얻기 위해서 예, 삭제 역할을 하는 혹은 기억의 역할을 하는 요 forget gate가 시그모이드 펑션의 형태로 적용이 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삭제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추가하는 역할도 수행을 해야 돼요. 추가하는 역할은 어떠한 게이트가 수행을 한다고요? 인풋 게이트가 수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그 forget gate가 작동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타임 스텝 T에서 입력이 되는 단어에 대한 임베딩 정보 XT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전 단계에서 넘어오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 HT-1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얘네들을 인자로 해서 시그모이드 펑션을 적용을 하고 그리고 이전 단계에서 넘어오는 기억셀 벡터인 CT-1이랑 곱하기를 해요. 맞아요? 그래서 어떠한 벡터가 최종적인 결과물로 리턴이 되는 거예요. CT-1 프라임이 리턴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곱하기는 어떠한 곱하기라고요? 같은 자리에 있는 원소끼리 곱하는 곱하기. 그러한 곱하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마다르 곱하기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CT-1 프라임이 리턴이 된 거예요. forget gate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는 역할을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하고자 하는 정보, 새로운 정보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 추가하고자 하는 정보를 계산하기 위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떠한 그 정보를 사용하게 되냐면 HT-1, 즉 이전 단계에서 넘어오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 정보랑 그 다음에 현재 단계에서 입력이 되는 단어에 대한 임베딩 정보를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추가하고자 하는 정보를 계산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새롭게 추가하는 정보가 정답을 맞히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어떠한 펑션을 사용하게 되냐면 하이퍼볼릭 탄젠트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처럼 하이퍼볼릭 탄젠트가 출력을 하는 값은 몇하고 몇 사이예요? 0하고 1 아니죠. 하이퍼볼릭 탄젠트가 출력하는 값은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의 값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 가까운 값을 갖는 정보들은 정답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1에 가까운, 즉 양의 값을 갖는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정답을 맞히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추가되는 정보들이 정답을 맞히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고려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을 출력하는 하이퍼볼릭 탄젠트 활성화 함수를 사용을 한다. 그런데 그 활성화 함수의 인자로 무엇을 사용을 한다고요? HT-1과 XT를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또 추가적으로 어떠한 펑션을 사용하게 되냐면 새롭게 추가되는 정보들이 정답을 맞히는 데 있어서 기여하는 정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떠한 활성화 함수를 사용을 해요? 긍부정 역할을 하는지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사용을 하고요. 기여하는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그모이드. 세연 학생 맞은 거예요. 기여하는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0하고 1 사이의 값을 리턴을 하는 시그모이드 펑션을 사용을 한다고요. 그래서 시그모이드 펑션이 1에 가까운 값을 출력을 하게 되면 해당 정보는 정답을 맞히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시그모이드 펑션이 0에 가까운 값을 리턴하는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정답을 맞히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활성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하이퍼볼릭 탄젠트가 되고요. 두 번째가 뭐예요? 시그모이드 펑션이 된다고. 그리고 각각의 활성화 함수에는 공통적으로 어떠한 벡터들이 입력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h-1과 xt가 입력이 되는데 그냥 입력이 되는 게 아니라 폴겟 게이트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가중치 행렬을 곱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하이퍼볼릭 탄젠트에 들어가는 임베딩 벡터에 대해서는 W, 아래점자 X, 윗점자 N이라고 하는 가중치 행렬이 곱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HT-1에 대해서도 비슷한 형태의 가중치 행렬이 곱해지게 돼요. 이 윗점자 N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new information을 의미합니다. 새롭게 추가가 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가중치 행렬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XT랑 H-T를 사용을 해가지고 걔네들을 시그모이드 펑션, 이 시그마는 시그모이드 펑션을 의미하는 거죠. 시그모이드 펑션의 인자로 전달하게 되는데 여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또 다른 가중치 행렬을 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첨자 i는 인풋 게이트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 몇 차원의 벡터가 리턴이 될까요? 혹은 리턴이 되는 벡터의 차원의 수는 어떠한 벡터의 차원의 수와 동일할까요? 히든 스테이트 혹은 기억셀 벡터의 차원의 수와 동일해야 돼요. 알겠나요? 네, 이 안에 그 행렬의 연산 혹은 벡터와 행렬의 연산을 수행해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히든 스테이트 벡터나 기억셀 벡터의 차원의 수가 100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하이퍼볼릭 탄젠트와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간에 여기 아마다르 곱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같은 자리에 원소끼리 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연산을 수행해서 도출이 되는 벡터도 100차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앞에 걔를 더해야 돼요. 어디에 더해야 돼요? 새로운 정보를 우리가 폴겟 게이트를 사용해서 이전 단계에서 넘어온 기억셀 벡터가 갖는 정보의 일부를 삭제를 했잖아요. 그 삭제가 된 기억셀이 무엇으로 표현이 됐어요? CT-1 프라임으로 표현이 됐죠. 여기에 새로운 정보를 추가를 해야 된다고요. 새로운 정보를 추가를 하기 위해서 하이퍼볼릭 탄젠트하고 시그모이드 펑션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CT-1 프라임에 새롭게 추가가 되는 정보를 더하게 됩니다. 더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얘도 100차원이고 얘도 몇 차원이에요? 얘도 100차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100차원의 또 다른 벡터가 출력이 되는데 걔가 무엇이냐면 CT가 돼요. CT가 뭐예요? 타임스텝 T에서 적용이 된 LSTM이 출력을 하고자 하는 기억셀 벡터가 되는 거죠. 보면은 폴겟 게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무엇이 1차적으로 계산이 됐어요? CT-1 프라임이 계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인풋 게이트를 적용을 해가지고 이 CT-1 프라임에 새로운 정보를 추가를 했죠. 그 두 가지 작업을 거쳐서 CT가 계산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폴겟 게이트랑 인풋 게이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CT-1이 무엇으로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CT로 업데이트가 됐다고요. 그래서 특정한 타임 스텝에서 적용이 되는 LSTM에서 수행을 하는 두 가지 작업 중에서 첫 번째 작업이 수행이 된 거예요. 기억셀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작업이 수행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행을 해야 되는 작업이 뭐예요?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 기억셀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혹은 어떠한 벡터를 새롭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새롭게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이트가 어떠한 게이트라고요? 아웃풋 게이트가 돼요. 요거는 인풋 게이트가 여기 이제 포함이 된 거죠.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은 이 어, 그래프가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일단 이 CT 업데이트가 된 기억셀 정보를 이용해서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새롭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기억셀 정보가 갖고 있는 얘는 하나의 무엇이라고요? 벡터죠. 벡터는 여러 개의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원소들 중에서 일부는 정답을 예측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요. 일부는 부정적인 역할을 할 거예요. 각각의 원소, 기억셀 벡터가 갖고 있는 각각의 원소가 정답을 맞히는 데 있어서 긍부정 역할을 얼마나 하는지, 긍부정 역할을 하는지를 고려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어떠한 활성화 함수를 적용을 할까요? 음? 네,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먼저 적용을 합니다. 긍부정 역할을 고려하기 위해서. 그런데 긍부정 역할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원소가 정답을 맞추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는지도 고려를 해야겠죠.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하기 위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떠한 활성화 함수를 사용을 해요?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를 적용하는데 시그모이드 펑션의 인자로 들어가야 되는 값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전 단계에서 넘어오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 정보 HT-1이 일단 한번 들어가고요. 먼저.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당 단계에서 입력이 되는 단어에 대한 임베딩 정보도 들어가야 되고 걔네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정보에 또 다른 가중치 행렬을 곱해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W, XO라고 하는 가중치 행렬이 해당 타임스텝에서 입력이 되는 단어에 대한 임베딩 벡터에 곱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위첨자 5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게이트에서 사용이 된 가중치 행렬? 아웃풋 게이트에서 사용이 된 가중치 행렬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히든 스테이트 벡터에도 또 다른 가중치 행렬이 곱해지게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아웃풋 게이트에 대한 편향 벡터가 더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연산을 수행을 해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떠한 벡터를 계산을 하게 되냐면 HT라고 하는 타임스텝 T에서 적용이 된 LSTM 층이 리턴을 하게 되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게 되면 이렇게 작업이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된 CT의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먼저 곱하고요. 그리고 곱하는 게 아니라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적용을 하고요. 그렇게 적용이 된 결과에 시그모이드 펑션을 곱하게 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서 사용이 된 곱하기는 아마다르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연산을 수행을 해가지고 새로운 히든 스테이트 벡터, 즉 HT가 계산이 돼서 다음 층으로 전달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업데이트가 된 CT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대로 다음 층으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층, 그 다음 타임 스텝에서 적용이 되는 LSTM에서는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CT를 받아서 인풋 게이트와 포르겟 게이트를 적용을 해가지고 CT 플러스 1으로 업데이트를 하고요.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 기억셀 정보를 이용해서 무엇을 계산을 해요? HT 플러스 1을 계산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그 다음 타임 스텝에서 적용이 되는 LSTM 층의 입력값으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마지막 단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LSTM 층이 적용이 되게 되면 마지막 단어를 단어 T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에 LSTM 층이 적용이 되죠. 그러면 얘가 출력하는 값은 뭐랑 뭐가 있어요? CT가 있고 HT가 있겠죠. 맞나요? 이 두 개의 벡터 정보 중에서 그 다음 층은 또 다른 은닉층이 될 수도 있고 뭐 출력층이 바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층으로 최종적으로 전달이 되는 벡터는 어떠한 벡터일까요? 둘 다 전달이 될까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전달이 될까요? 둘 중에 하나만 전달이 됩니다. 전달이 되는 애는 얘예요. 히든 스테이트 벡터 정보만 그 다음 층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얘가 100차원이고 우리가 그 종속 변수가 갖는 값의 수가 두 개인 분류 문제를 풀고자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LSTM 층 다음에 바로 출력층을 쌓는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LSTM 층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출력층이 이렇게 있겠죠. 출력층에는 노드가 두 개만 있을 거잖아요. 맞을까요? 그럼 이 사이에 존재하는 파라미터는 총 몇 개가 될까요? 이 LSTM 층이 출력하는 값이 뭐라고요? 100차원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되는 거예요. 음? 어떻게 되죠? 여기에 존재하는 파라미터의 수. 이 100차원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전달이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100개의 노드의 값들이 전달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맞나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편향 노드가 하나 더 있겠죠. 얘도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럼 몇 개의 파라미터가 있는 거예요? 101 곱하기 2개 2에 해당하는 파라미터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LSTM이 작동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일단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라고요? 기억세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되죠. 얘를 CT로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여기에 사용이 되는 게이트가 뭐랑 뭐라고요? forget 게이트가 되고 input 게이트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forget 게이트를 통해서 CT가 CT-1이 1차적으로 CT-1 프라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인풋 게이트를 통해서 CT-1이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CT로 바뀌는 거죠. 새로운 정보를 추가를 해가지고. 맞나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CT를 사용해서 무엇을 계산하는 거? HT를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용이 되는 게이트가 아웃풋 게이트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LSTM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혹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관련해서 질문이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심플 RNN과 비교를 해가지고 LSTM이
셀 스테이트 값도 처음에는 0으로 설정이 됩니다. 히든 스테이트랑 똑같아요. 그래서 심플 RNN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0의 값이 들어오죠. 초기 값이. 기억셀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플 RNN과 비교해서 LSTM이 어떠한 차이를 갖는지를 잘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리고 우리가 RNN에서 공부를 했던 내용들 있죠. 음? 보면은 각각의 타임스텝에서 적용이 된 LSTM이 리턴하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 정보가 있겠죠. 걔네들 모두를 다음 층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LSTM에 대한 클래스가 있을 거예요. 케라스에서 제공이 되는 해당 클래스의 이름이 LSTM이 됩니다. LSTM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갖고 있는 생성자 함수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떠한 파라미터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Simple RNN 클래스에서 사용을 했던 동일한 파라미터, Return Sequences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존재해요. 걔의 값을 true로 설정하게 되면 각각의 타임 스텝에서 리턴이 되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 정보를 모두 다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걔네들을 모두 다 출력을 해서 뭐 이어붙이기를 하든 아니면 평균을 내든 해가지고 그 다음 층으로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RNN, 심플 RNN에 대해서 했던 것처럼 여러 개의 RNN, 여러 개의 LSTM 층을 순차적으로 쌓을 수가 있습니다. 즉, 스택트 LSTM을 구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택트 RNN에서 했던 방법을 동일하게 사용을 해가지고. 알겠나요? 자,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LSTM 모형을 이용을 해가지고 분류의 문제, 즉 감성 분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요거는 쉬는 시간을 좀 갖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 한 15분 정도 가질게요. 지금 22분인데 37분까지 쉬고 그 다음 수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